이 있었습니다. 대전법은 뭐였어요? 유목민들이 씨만 뿌려놓고 목축하고 있다. 수확할 때 작물만 수확을 한다 이들입니다. 수확물만. 그리고 지력이 약해지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화전도 그랬지요. 그래도 이동경작법. 그 다음에는 이제 지력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윤작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삼포시. 그 다음에 가요. 대량삼포시. 그 다음에가 노폭식 그랬잖아요. 윤작법 그랬죠. 그러면은 다음 윤작작부 체계 중에서 가장 좋은 윤작법은 뭐라고 찍어야 한다고? 노폭식 윤작법 갑니다. 그러면은 순무, 보리, 클로버, 미르 도입을 주장했다 이 소리입니다. 사료작물이 추가되면서 구비가 악화되므로 지력 유지 증진을 할 수 있다. 이 구비는 뭐라고요? 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며 그것을 가축에 먹이로 주며 가축이 응아를 만들어낸다 이 소리입니다. 배설물. 그것을 다시 토양으로 환원시켜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거기에서 보면은요. 삼포식 거기에도 노법식 윤작법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찰스 다윈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1881년 부역과 지렁이에서 지렁이의 역할 그럽니다. 그가 최초로 유기농 이론을 만들었다. 지렁이가 자라는 것은요.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그랬죠. 지렁이가 자라는 것은 토양 잎단화를 형성한다 그랬죠. 토계 그랬죠. 그리고 지렁이는 겁니다.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는 못 자랍니다. 10 내지 20도 정도에 자랍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풍부한 곳, 산도가 충분한 곳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유기농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1, 2, 3번을 묶으십시오. 유기농업이 필요하게 된 배경, 대두되게 된 원인 겁니다. 대량 생산에 대한 욕구, 화학비료 농약에 대한 의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어? 마지막 번에 토양의 황폐와 환경오염이 문제됐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육류 소비의 증가, 축산의 대규모, 축산물의 대량 매출, 역시 수질 환경오염이 문제됐습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미국에서 침묵의 봄 거기 딱 별표하십시오. 무차별한 농약 사용이 환경과 인간에 나쁜 영향을 미침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그래도 정부 관료들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여 종합적 방제법 거기 IPM은 종합적 방제법하고 써놓으십시오. 해충이나 다른 약물, 병해충 방제에 화학살충제 의존도를 줄이고 오염을 줄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 봐보세요. 화학살충제의 의존도를 줄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며 생산물에 남은 독성을 줄이기 위해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을 연합하여 병해충을 방지합니다. 그래도 저투입 지속농업의 출발이다 그럽니다. EX하고 써놓으십시오. 저투입 지속농업이란 하고 써놓으십시오. 황영규 어르신, 저투입 지속농업이란 이 용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뭐라고? 뜻이 해충이나 다른 약물의 병해충 방제에 화학살충제 의존도를 줄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염을 최소화하여 생산물에 남는 독성을 줄이기 위해 그러면은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소리도 되겠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연합하여 병충해 방제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뭐라고? 종합적 방제법 IPM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유기농업이 필요한 이유, 유기농업 뜻이 뭐였어요? 심근희 연하님, 유기농업 뜻이 뭐예요?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니까 뭐라고? 환경오염의 피해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종합적 방제법을 하는데 화학적 방제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중 유기농업의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을 냈을 때는요. 화학적 방제법이겠죠. 그것이 또 답이 되지 않습니까? 황영기 어르신, 문제가 유기농은요 15문제를 맞춰본다니까 20문제 중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투입 지속농업을 계속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최소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학적 방제법을 최소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최소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 생산물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음 중 유기방제법에 옳지 않는 것은 유기농업 방제법에 옳지 않는 건 화학적 방제법이잖아요. 그죠? 물리적 방제법 하라며요.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법 하라며요. 그죠? 그 다음에 경종적 방제법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기농에들은 화학적 방제법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친환경 농업에서는요, 뭐라고? 화학적 방제법을 최소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종합방제법은요, 친환경 방제법에는 속한다 그럽니다. 그러죠? 그런데 유기농 방제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죠. 무조건 화학비료가 들어가면 안 돼. 이 소리입니다. 또는 화학적 방제법, 인공으로 합성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4번 봐보세요. 이상의 환경에 더하여 어쩔 수 없이 유기농업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농업 국가에서 식량의 과잉생산이다 이 소리입니다. 대규모 관용체계 그대로 두고는 남아도는 농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거기 4번 봐보세요. 다음 중 유기농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식량의 아니면 작물의 뭐답니까? 수량 증대가 답으로 나오겠죠. 작물의 과잉생산 수량 증대는요. 뭐냐 이 소리입니다. 자, 관행농업은요. 비료 농약을 사용을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답이 다약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량을 많이 올리는 것이 관행농업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유기농업은요. 환경을 최소화하고가 되겠죠. 말뜻이 환경오염을 최소하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중 그럽니다. 유기농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수량 증대해 그럽니다. 요게 답으로 나온다고 해? 그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시작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 시작에서 10번에다가 별표 하십시오. 10번.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의 법률로 법 제명이 변경그랬을 때는 뭐라고? 10번입니다. 10번이. 일단은 기억하세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르는 뭐들 한다.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또 도출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282쪽에 나와 있습니다. 282쪽 봐보세요. 몇 년도에 나왔다고? 2012년도에 282쪽 보니까 1조 그럽니다.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주요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해갖고 시험 문제 나오겠죠. 황영기 어르신이 첫 번째 거기 봐보세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증대 1번하고 써놓으십시오. 그래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거기까지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업인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을 추구하고 2번입니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해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을 관리하여 그럽니다. 생산자만 또는 소비자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를 합니다. 함께. 그런데 틀린 답으로 뭐가 나왔냐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목적. 요게 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친환경 농업이란 그랬잖아요.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은요 유기농업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친환경 농업하고 거기에서 보면은요. 자 봐보세요. 친환경 농업은요. 자 유기농업은 어디 범죄에 들어간다고? 친환경 농업에 들어갑니다. 그죠? 친환경 농업 한 귀퉁이가 유기농업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은 뭐라고? 농업이란 겁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향균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은요 유기농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입니다. 그러죠. 일체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최소화하고는요 뭐라고? 친환경 농업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니 친환경업을 통하여 얻은 거로 강목어 하나에 해당한다. 자, 친환경 농산물 세 가지 별표하십시오. 친환경 농산물은요 첫 번째 유기농산물이 무농약 농산물이 무항생제 축산물 그럽니다. 그 옳지 않는 것은 뭐가 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저농약은요 빠졌습니다. 저농약은 없어졌어요. 옳지 않는 것은 뭐라고? 저농약 농산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황영기 어르신 그게 답이겠죠? 답이 정해졌어 지금 유기관리표는. 예. 자, 그러면은 거기 봐보세요. 이제 유기농업을 했더니 이제 봐보세요. 유기농업 동농가 입지 및 경영에 비슷한 관행적 농법 경영자 경영구조 및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보면 체외작물의 종류, 생산성, 판로 등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나 경영성과 차이만 보면 유기농법에서는 자 1번 유기농업은 뭐라고?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입니다. 친환경 농업에서는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사료 구입도 가급적 적게 하여 그럽니다. 자급 생산을 하는 사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지출 비용이 적더라 이 소리입니다. 2번 유기농법에서는 일손이 많이 드는 농작업과 직접 판매 때문에 생산 판매 과정에 많은 노동이 소요되고 고용 노임은 많아진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초제를 사용하니까 풀을 일일이 매야 해. 그러니까 뭐든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러나 뭐를 한다? 수익은 갑니다. 3번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은 유기농업이 관행농업에 비하여 많더라. 가격이 오이가
관행농업에 한 개에 1,000원이야. 유기농업은 황영규 어르신 얼마? 300원, 3,000원, 4,000원 값으로. 그걸 누가 먹은다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요, 지금 요 코로나가 되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 시장에다 놓고 그냥 주문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갈비 좋은 거 어디? 다 주문해서 다 먹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뭐하니까 정년퇴임을 했어. 한 달에 뭐다 3, 400씩 나와, 연금이. 그죠? 그러면 뭐다, 나 놀고 다니다가 좋은 것 먹으러 유기농 코너를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잘 봐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들은 노동 모임은 많아졌으나 거기에 따르는 수익은 높아졌다. 4번입니다. 경영수익은 유기농법이 토지생산 등은 관행농법에 높다고 조사되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유기농업 인증현황 그럽니다. 그리고 인증 재배 면적 그럽니다. 그러면은 3번 분석에다가 표기하십시오. 2012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였으나 취약과 냉담화 부실 인증에 따른 여론 악화로 2012년 이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실내회복으로부터 다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은 가파른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도 유기농 시장이요, 지금 현재 황영규 어르신 한 해에 몇 프로 신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까? 300에서 400% 이상씩 신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을 것은 유기농으로 해갖고 2019년도에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담화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때 유기농부터 시작했고 가공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생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농민들도 가공을 해서 제품화시켜서 창출시켜야 한다. 담화를 하게 거기에 유기농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 봐보세요. 유통 및 가격 현황을 합니다. 유통 비율은 주로요, 대형마트 및 전문점입니다. 생활협회 학교 급식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요,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1.6에서 1.7배, 보통 2배 이상씩 나와버립니다. 분석 그럽니다. 전문점 생협 폐대 판매 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이 낮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에 비해 가격이 낮다. 거기다 딱 표기하십시오. 유통 및 가격에서 문제점은요, 소비자 접근성이 낮다. 가격이 낮다 그럽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측면에서는요, 인증농지의 일반 농업의 화학자재 사용 감축에 의한 실적은 아직 미흡하다 그럽니다. 소비자를 증시하는 사항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보면은요, 환경보호는요, 거기에서 4.1% 뿐이잖아요. 안전성이 농약 안 했어. 이것이 75.8% 거기다 표기하십시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요, 환경보호가 80%더라 이 소리입니다. 환경보호가. 소비자가 증시하는 상황에서는요, 우리나라는요, 농약 안 하고 안전한 것을 먼저 우선시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283조, 황영규 어르신, 가로 4번, 283조,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 소비자가 증시한 사항은 뭐라고? 제일 우선이 식품 안정성이. 그런데 선진국은요, 환경보호가 우선이. 자,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을 했습니다. 공군 조종사가 타고 다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제일 먼저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최고 대빵이 조종자는 어떻게 됐다고 물어본답니다. 안전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비행기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물어본답니다. 요것도 하나의
환경 개선에서는요, 뭐든다 아직 실적은 미흡하다, 화학비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다. 그리고 유통 가격 면에서 지금 현재 대형마트나 전문점 생협 학교급식이 대부분이다. 가격도 높다. 그러나 문제점은 소비자 접근성이 낮더라. 가격이 낮다. 그래도 아직 만족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유기농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거기 기억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보면은요 페이지 몇 쪽으로 278쪽으로 넘어 보십시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거기 딱 별표하십시오. 다음 중 IFOAM이란 하고 물어봅니다. IFOAM이란 뭐라고?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한 문제요. 이 문제는 꼭 나와 황영규 어르신. 손에다 꽂고 또 장지져 볼까요? 예, 이 문제는 꼭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IFAM의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도 동그라미 1번에 봐보세요. 유기농업 운동농민단체 거기다 딱 몇 절에 그리고 2번 원리를 바탕으로 그럽니다. 생태, 사회적, 경제적 유기농 시설을 지향하며 거기다 딱 몇 줄 하시죠. 기준을 설정합니다. 정보를 제공 기술보고 국제인증기관의 지정 및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대회는 3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런데 기본 목적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가능한 폐쇄적 농업 시스템 속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개방적 농업 시스템 속에서가 아니라 폐쇄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황영규 어르신 유기농을 하려면 인접에 농약하는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을 하는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쪽 산골짜기보다 아니면은 좀 구석진 데 곳에 해야겠죠. 그러면 폐쇄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장기적으로 토양 비옥도 유지 별표하십시오. 그런데 장기적이 뭘로 바뀌냐? 단기적으로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 틀린 답이겠죠. 단기적으로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게 되는 우리가 화학비료 써보면 되잖아요. 관행농업. 그런데 유기농업이 지향하는 기본 목적은요. 장기적으로 대비를 요하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현대 농업 기술이 그래도 장기적에다가 딱 별표하고 단기적에다 가입표 치십시오. 동그라미 1번은 폐쇄적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개방적에다가 가입표를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심각한 오염을 회피하고 거기 별표하십시오. 영양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생산하고 당연하겠죠. 자, 5번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별표하십시오. 이게 용도 어르신 최대화로 틀린 답으로 나옵니다. 또 최대화로 예. 전체 가축에 대하여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심리적 필요성과 윤리적 원칙에 적합한 사양 조건을 만들어준다.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면 돼? 안 돼? 용도 어르신. 돼지 밉다고 두드러 패?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윤리적 원칙 불알 까부면 돼? 안 돼? 빨리 끄라고 불알 까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지 불 까기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리고 여기 딱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삶아지게 하면 돼야 한다고. 안 돼. 케이지식 같은 거는 안 돼. 닭장 있죠? 닭을 딱 가둬놓고 아파트식으로 증식해갖고 모이 먹고 알만 나게 한 거 그건 케이지식이야. 공장형이야. 그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유기농에서는 가축도 가축은 개방적으로 마음대로 놓고 마음대로 물도 먹게끔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차르트 음악도 틀어줘야 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양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6번 거기도 별표입니다.
농업생산자의 적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일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거기다 딱 표시하십시오. 자연환경과 관계의 공생 보호적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추구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은 뭐라고? IFOAM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 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상의 목적에 따라 접근하기에 유기농업의 일정한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 기술 내용은 겁니다. 기본 목적에 반하는 자재, 농약, 화학비료, 농법을 폐지한다. 관행농법을 폐지한다. 농약,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생태학적 균형을 존중한다. 농업 생산자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하고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영덕 어르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명덕 여사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미생물, 식물, 동물 전반에 대해 적이나 노예로 삼지 않도록 공생 방법을 모색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280쪽 문제 봐보세요. 유기농업의 예매 관심 증가에 대한 1차적 배경, 거기 1차적 배경 거기다 딱 표시하십시오. 가장 적합한 것은 뭐라고 해요? 뭡니까? 거기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뭐라고? 생명환경의 유기론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침묵의 법이 뭐라고? 무차별한 농약 사용, 환경인간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해서 생명 유기론이 나와버렸더라 이 소리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출현 배경으로 틀린 것 겁니다. 공업정책의 증단 유지에서 소비와 교육 중심으로 전환돼가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공업 부분의 규제를 거기에도 공업 부분의 규제가 완화하고 그럽니다. 반면 농업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더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뿐만 아니라 FTA 난리잖아요. 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정성 있는 농산물을 들여오려면은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서 그라목선. 그라목선이 뭔지 아세요? 명덕 어르신? 명덕 여사님? 옛날에 가장 많이 사용한 최초대잖아요. 그죠? 사용 일체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금지된 농약이요, 그라목선은. 그러면은 그라목선은 가격이 싸고 광범위하게 잡초 방제가 가능해. 그런데 중국 놈들이 그놈을 사용을 해버려. 그러면은 안 돼. 안 되니까 우리나라부터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라목선 못 사용하게끔 규제를 해버린 거라고. 그러면은 뭐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그래도 수입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가 친환경 농법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함에 따라 천적이 감소된 추세이다. 그럽니다. 자, IFOAM이란 영덕 어르신 장기진 문제 뭐라고? 답이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이 꼭 한 문제 나온다고. 자, 281쪽으로 봐봅시다. 코텍스 거기다 딱 밑줄 하십시오. 코텍스는 뭐냐면 유기식품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코텍스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코텍스에 코덱스 그럽니다. 그러면은 전문 봐봅시다. 유기식품 생산 표시, 강조 표시에 관한 협의 요건을 제공 거기다 딱 밑줄 하십시오. 유기농업은 갑니다. 생물의 다양성, 순환, 연활한, 활동 촉진, 농업 건강경력, 강화적 총체적 관리 제도이다. 유기농업은 지역 형편에 따라 연계적으로 필요한 날을 고려하면서 거기다 딱 표시하십시오. 농장 외부 물자의 투입보다는 겁니다. 최소합니다.
관리 규범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가능한 합성물질 사용과 반대되는 예법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으로 얻은 물질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약을 갖다가 개축을 방지할 때 자리공 알아요? 자리공 달인물을 사용을 하더라. 제축국 달인물을 사용을 하더라. 담배 뭐단 니코틴을 갖다 효소를 만들어서 사용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농약보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은 사용하더라. 문화적, 생물학적, 기계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체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래도 유기생산 목적을 한다. 세계 전체의 생물 다양성 증진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생물학적 다양성 증진은 천적을 보호해서 먹이사슬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자, 토양 생물학적 활성 촉진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토양 미역들을 오래 유지 그럽니다. 동식물 유래 폐기물 재활용입니다. 영양분을 토양에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재활용을 하지 않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아니 유기 축산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놈을 가축을 먹고 구비가 나오면 다시 토양으로 환원해 주라 그랬잖아요. 대신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은 최소화합니다. 요게 말이 바뀌어버려. 그 다음에 현재 농업체계 안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에 의존하기 유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 결과를 처리할 때는 모든 토양, 물, 대기 오염을 최소화 그럽니다. 건전한 사용을 촉진합니다. 그러면은 제품의 전 단계에서 제품의 유기적 순수성과 필수적 품질 유지를 위하여 가공 방법을 신중히 가여 농산물 취급합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어느 농약 전환단만 거치고 유기농은 정착할 수 있게 한다. 동지 이력, 작물의 가축 종류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한다.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기에서 자 A번에다가 별표하십시오. 생물 다양성 증진시킨다. 그 다음에 2번 A, B, C, D 2번에다가 별표하십시오. 현지 농업체계 안에 재생 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최소화합니다. 그 다음에 G번에다 별표하십시오. 유기적 순수성과 필수적 품질 유지라 가공 방법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도 오염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H번 봐보세요. 전환기 그럽니다. 자, 봐보세요. 유기농업 생산물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기농업으로 3년 이상 지나면은요, 토양이 있죠. 유기농을 재배를 3년 이상 해갖고 물건을 생산을 했어요. 그 수확물은 유기농산물 그럽니다. 그런데 1년에서 3년 안에는 뭐라고? 유기 뭐단다고? 거기 뭐라고? 전환기 농산물 그럽니다. 유기 전환기 농산물이라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용도 그릇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3년이 넘어가서 생산한 물건은 3년 동안 관리해서 생산한 뭐 유기농산물이 그런데 3년 이내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이 소리 구분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일장범위 그럽니다. 자, 일장범위 자 유전자 변형 물질 GO, GMO 별표하십시오. 유전자 변형 종자를 사용해도 안 됩니다. 변형 농산물을 가공식품에 첨가해서도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유전자 변형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GMO나 거기에서 거의 GO나는 일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니까 그래도 재료 그리고 또는 제품 유기생산 원칙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다음 중 유기농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뭐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유전자 변형 씨앗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자도 유기 재배한 종자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사료도 유기 재배한 사료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농약 사용, 화학비료 사용 안 하더니 항생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유기축산물에서도. 항생제, 검출 안 되게끔 조금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양심을 좀. 시험 문제는 그거하고 달라. 영덕어르신 뭔 말인지 알겠죠?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를 소독했을 때, 화학소독 방법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도 유기 재배 관리는 답이 정해졌다고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 장 넘겨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284쪽에 유기재배 농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종자는 어떤 육종 기술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 변형 형질연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이죠? 자, GMO의 바른 우리말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슈퍼 옥수수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간이 그것을 먹고 내 자손이 한마디로 말해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가 있었는데 뒤처럼 양쪽에가 붙어본다든가. 그러면은 끔찍하겠죠. 그래서 규제를 하고 그럽니다. 자, 285쪽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친환경 농업하고 거기에서 유기농업하고 다르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요. 일단은 여기에는 친환경 농업에는 뭐가 포함된다? 유기농업이 포함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친환경 농업의 정의입니다.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일체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건 유기농입니다. 그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친환경입니다. 그래도 부산물 재활용 등을 통하여 부산물은 재활용합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부산물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환경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 인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자, 거기 봐보세요. 농산물, 수산물 다 환경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니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기억하십시오. 자, 유기 경종과의 철학입니다. 유기 경종과의 비옥도 증진 방안입니다. 일부로부터 투입자에 없이도 고생산 유지할 수 있다.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녹비작물, 퇴비, 윤작 등을 실시한다. 이 소리입니다. 충분히 공급되고 고유 비옥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본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필수 온도가 결핍될 수 있고 결핍 현상은 인위적 영양 공분에 의해 교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봐보세요. 우리 관행농법에서는 비료 농약, 비료 안 쓰고 뭔 놈의 농사를 지어? 그러면은 농약 안 하고 무슨 놈의 농사를 지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행농법이 유기농법은요, 아예 처음부터 일체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친환경 농법은 최소한다 이거입니다. 퇴비의 정의와 역할 그랬답니다. 퇴비 그럽니다. 유기질 비료 그럽니다.
그 안에는 질소, 인당, 칼륨, 비료 함량은 공정규격 규정에 맞아 적용한다. 반면 부산물 비료는 유기물 함량과 질소 함량을 규제하는 점이 유기질 비료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 공정규격에 선정할 비료 대부는 퇴비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넓은 후에 퇴비에 포함된다. 퇴비의 역할 별표하십시오. 앞에도 유기물의 역할에서 했습니다. 양분을 공급합니다. 두 번째 입단화 촉진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물리학적 성질 개선. 세 번째 완충능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럽니다. 작물의 증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비료 농약 사용을 절감합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존에 기여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퇴비 역할로 나죠. 퇴비에 관한 규정합니다. 자, 퇴비 유기농산물에 사용하는 퇴비입니다. 1번 동그라미가 맨 밑에 봐보죠.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을 사용한 볏짚으로 유기퇴비 만들 수 있어요? 영덕어르시? 안 되죠? 예. 자, 고시별표가 나옵니다. 유기농산물 재배 방법이 나옵니다. 가축 분뇨를 원료라는 퇴비 액비는이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유기사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죠? 유기농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감 농장에 유래한 것만 사용합니다. 관행농업에서 사용하면 완전 부숙시켜서 사용합니다. 과다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과다 사용하면은요, 유실비 용탈 등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것까지 딱 끊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유기농산물 재배 방법에서요, 거기에서 보면은 뭐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관행농법에서 재배된 것을 일체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유기농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경축순환농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장이 유래된 가축분뇨 제조된 퇴비는 것까지 딱 끊으십시오.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장이 비료 공정 규정 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누구? 농진청장이. 그러면 퇴비와 관련 인자 그럽니다. 자, 퇴비와 관련 인자 별표하십시오. 미생물은 역시 호기성입니다. 미쳐. 분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도 호기성 미래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조건들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통기성입니다.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조건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호기적 산화분해가 일어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온도를 조절, 수분, CO2 및 다른 개체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H 2번입니다. 중성호은 약알칼리성 포함이 거기에다가 딱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줄에 pH다. 아모니아에 의해서 pH가 상승되어 pH 8보다 약간 높은 값으로 자연적으로 제어된다. 거기다 mention에 인위적으로 제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원 별표하십시오. 탄소와 질소 비율로 20에서 30대 1 별표하십시오. 그러면은 유기농 그럽니다. 유기농 퇴비는요, 탄질률은 몇 대 몇? 30대 1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20에서 30대 1이.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유기농 재료 말고 했을 때
유기농 대비에 사용하는 원료는요 20에서 30대 1입니다. 그런데 대비 완숙 대비의 단질률은 몇 대면 용도 그릇이 10대 1이 그러죠. 질소 기하 연당 10대 1이 그거하고 달라. 예. 그러면 30대 1 이하는 뭐라 그랬어? 녹비작물 그랬죠. 풀을 때 배웠었잖아. 클로버, 액벌버, 풋배기, 호밀 그랬잖아요. 그게 30대 1 이하를 사용하라 이거입니다. 이 종류 원료를 혼합 사용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콩가 작물하고 녹비작물하고 화분과 녹비작물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률이 높은 숲이와 낮은 측분을 혼합하는 시기더라 이거입니다. 또 자, 수분 함량 별표하십시오. 대비와 속도를 지배하는 필수 요인인데요. 초기 수분 함량 50에서 65% 별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65%, 40% 미만은 미생물 존재하기 힘듭니다. 65% 이상인 경우 호기성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어 버립니다. 대비화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혐기적을 처리해서 악취가 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온도 그럽니다. 온도는요, 거기에 대비화 과정 중에서 40도 이하 중온대와 살짝 고온대가 있다. 유기물 분해의 가장 효율적 온도는 별표하십시오. 45에서 65도씨입니다. 자, 수분 함량은 50에서 65%에 그러면은 온도는 40에서 65에 기해율은 20에서 30 이하에 신선한 유기물 대비와 부수적인 효과적인 병원균과 잡초종자의 참여를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소독이 되기 위해서 65도 정도의 고온의 대비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넣으신 톱밥 한 번은 몇 도이다? 60에서 80도에 그러죠? 그리고 수지를 완전히 빼하고 한 번 톱밥도 몇 도? 60에서 80도 한 번이 오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도 이상의 경우 미생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비화를 지연시킨 요인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비화 기간 갑니다. 가축 분뇨 단독 대비화 2개월 별표하십시오. 볏짚류 혼합 90일 그럽니다. 톱밥 혼합일 때 6개월이 최소한 톱밥을 사용했을 때 대비화 시킬 때는 제가 그래서 몇 개월이다? 6개월 이상 야적이 잘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 1, 2, 3번에서 구분하십시오. 이영경 여사님이 자, 그 다음에 퇴적및 환적 그럽니다. 대비화를 시키기 위해서 환적이라 한 번은 퇴적했다가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준 것을 환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비후 퇴적 그럽니다. 1제곱미터 이상을 쌓아야 한다. 거기다 딱 밑줄이 1세제곱미터 그러면은 뭐다? 자, 네모 반드시 이렇게 봤을 때 가로도 1m, 세로도 1m 그럽니다. 전체가 주사위 모양으로 딱 네모가 나왔는데 1m, 1m, 1m 이상이더라 이거입니다. 대비화 과정 5기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서 폭은 얼마? 2.5m 밑줄이 그리고 높이는 얼마? 1.5m 이상 되지 않아야 한답니다. 너무 그냥 많이 쌓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최강현 어르신이
그리고 거기에서 환저가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기물을 고루 분해하기 위해서 환저가여야 한다. 분해에 필요한 온도를 확보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대비화 과정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번입니다. 3번 부적절한 대비화가 발견된 경우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적 발효 시설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전체적으로 4, 5의 환적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그러면은 대비 검사는요, 화학적 검사, 생물학적 검사, 관능적 검사 그러는데요. 자, 화학적 검사법은요, 탄질률 검사입니다. pH 검사, 집산대 집소 측정, 생물학적은요, 발화시험, 지렁이법, 유식물. 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요. 생물학적은요, 싹이 나는 것이다 이거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거입니다. 지렁이를 가지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어린 식물을 재배를 해봤다 이거입니다. 다 식물을 가졌죠. 그러면은 화학적은 탄질률, pH, 칠산폐질소입니다. 화학물질입니다. 관능적 검사는요, 우리 황영규 어르신이 대비를 딱 냄새를 맡아봐.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야 해. 그런데 심한 악취, 썩은 냄새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의 관능적입니다. 냄새를 맡아본다 이 소리입니다. 또 촉촉한 감을 이렇게 본다 이 소리입니다. 대비 감능 검사 그럽니다. 자, 오랜 경험 축적이 필요 거기다 딱 밑줄. 그리고 형태, 색깔, 냄새를 맡아본다 이 소리입니다. 초기에 잎과 줄기가 원료 형태 완전히 부숙이 진전되기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완전 부숙되가 잘게 부드러지고 당초 재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색깔 별표하십시오. 세 번째 줄 봐보시죠. 대체로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냄새 별표하십시오. 고유 향긋한 냄새가 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닭똥은요, 개분입니다. 악취가 거의 없어진다. 자, 가축 중에서 배설물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축은 뭘까요? 저 뒤에 나옵니다. 소입니다. 소이. 그러면은 온실 효과를 가장 높게 나타내는 가축 분뇨는요, 소입니다. 소이. 그런데 가장 심한 악취가 나는 배설물을 내는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는요, 냄새 똥도 그러지만 사모렐라균이라고 있습니다. 블루 사모렐라균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똥은요, 블루 사모렐라균이 있을까봐 바로 토양에다 안 줍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블루 사모렐라 알이 몸속에 들어와서 몸속에서 갖다 애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현 어르신, 돼지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를 약간만 익혀서도 먹어도 괜찮아? 돼지고기를 뭐라 그랬어? 생고기 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사모렐라균 때문에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돼지고기는 팍 익혀 먹으라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 다음에 닭똥이야. 그러면은 돼지똥은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싫어서 돼지 꿀돼지 미나리밭에 똥 싸고 그럽니다. 아나 개나 묵어라 그럽니다. 개가 싫다고 도망갑니다. 왜? 돼지똥은 꿀인내가 많이 나서 군내 악취가 많이 나서 싫다고 도망간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분뇨로서 양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라고? 소위 메탄가스, 대기,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냈던 소위.
그런데 악취를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뭐라고? 돼지. 3월에 나균 그러면 뭐라고? 돼지. 저 뒤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유기축산 부분에서 나오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자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촉감검사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긴 섬유질이 끊어질 정도로 관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럽니다. 친환경 농업의 병해충 잡초 방제 그럽니다. 자, 친환경 농업의 병해충 방제 법령 그럽니다. 유기농업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병해충 및 잡초 후 다음 방법으로 방제 조절해야 한다.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한다. 무슨 방제법? 경종적 방제법이 윤작 작부책의 경종적 방제법이 기계적 경우 물리적 방제법이 재배 포장의 혼작 경종적 방제법이 멀칭, 예치, 화연접촉 물리적 방제법이 포식자 기생생물 방다 천재관력 생물적 방제법이 이 방제법 구분한 게 시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 농장 대비 돌가래 병충해 예방적 방제법이 동물의 방사 무슨 방제법? 생물적 방제법, 덧, 울타리, 빛, 소리, 기계적 방제법이 자 그러면은 병충해 방제법에 들어가지 않는 거 유기농에 안 들어간 거 환경교 어르신 뭐든 없어? 화학적 방제법은 없어. 농약 없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유기농 방제법으로 옳지 않는 거다. 제가 어르신 화학적 방제법이 이게 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병해충이 다른 에 따르니 기계,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럽니다. 병에 관리하여 사용 가능한 물질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농진청장에 고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허락과 병해충 방제법의 분류 별표하십시오. 물리기계적 방제법은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기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도 소독은 뭐냐면 화학적 소독약제가 아니라 태운다 이 소리입니다. 불로 또는 찐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담수 별표하십시오. 봉지 씌우기 물리적 방제법이나 차단법이죠. 복대. 그 다음에 포살법 비가림 재배 유화등 설치 온탕 처리 건열법 전부 물리적 방제법입니다. 자, 경종적 방제법 윤작 파종기 조절 접목 생장점 배양 별표하십시오. 특히 바이러스 100% 무병주 생산했을 때는 무슨 배양? 생장점 배양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접목에서는요. 수박의 덩굴 쪽입변 방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접목모 육성 그랬죠. 재배편에서 토지 선정 그럽니다. 병이 없는 거 삼독에서 토양 물리적 개선. 자, 중간기주 식물의 제거 별표하십시오. 거기에서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기주 향나무를 제거하였다. 무슨 방제법? 경종적, 재배적, 생태적 방제법이 선생님 힘을 썼으니까 물리적 방제법 하지마. 학연기 어르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생물적 방제법 그랬습니다. 이제 이하담 어르신 생물적 방제법은 뭐를 이용한다고? 천적, 미생물, 바이러스, 미생물 농약, 불임축, 페로몬 이용은 뭐라고? 생물적 방제법이. 자, 그러면은 거기 천적 곤충에서 별표 하십시오. 자, 칠레 이리 응애 그럽니다. 무당벌레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진딧물을 갖다가 진딧물 천적입니다. 자, 진리, 의리, 응애는요, 응애의 천적도 되지만 진딧물의 천적도 됩니다. 무당벌레 알까요?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루 전벌은요, 온실가루를 갖다가 기대가는 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애꼬리 노린재는 진딧물의 천적입니다. 굴파리 전벌 그럽니다. 1번 마일스응의 천적 그럽니다. 이것들은 전부 뭐든 합니까? 그러면 앞에서 가르쳐줬죠. 잡아먹는 것은 뭐라고? 포식성을 했습니다. 벌이나 파리는요, 기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벌이나 파리가 나오면은요, 기생성이 구분하라 그랬죠. 자, 천적 미생물도 있습니다. 약독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미생물 농약 있습니다. 불임축 망사도 있습니다. 자, 불임축은 주로 기생하는 벌류입니다. 벌이. 자, 페로몬 별표하라 그랬죠. 페로몬은요, 하등 동물과 정보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경보 페로몬, 그리고 뭐든 합니까? 거기에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페로몬이 나오는데, 특히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요, 나방입니다. 나방이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층은요, 나방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경우 성패